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이 된 김영옥이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고들 하지만 제 일상은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간단히 씻고 아침을 챙겨 먹습니다. 아침은 보통 미역국에 밥 반 공기 정도로 간단하게 해결해요. 제가 아침을 일찍 먹는 이유는 6시부터 일을 나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서 재활용품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루 2시간씩 일주일에 6일을 일하니 주 12시간 근무하는 셈이죠. 최저시급 9,860원을 받아 월 48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깁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22만 원이 더해져 매달 7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제 인생이 항상 이렇게 빠듯했던 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저도 나름 괜찮은 직장에서 일했어요. 중소제약회사 생산직으로 25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때는 미래가 불안하지 않았어요.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도 꾸준히 했으니까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 셋을 키우며 서울 근교 아파트도 장만했죠. 그런데 제가 쉰둘의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갑자기 실직하게 되었어요. 퇴직금 8천만 원을 받긴 했지만 그때 막내가 대학교에 입학하던 시기라 학비로 절반 가까이 썼습니다. 남편은 계속 일을 했지만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수입이 크게 줄었어요. 저는 재취업에 도전했지만 50이 넘은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식당 주방 보조, 마트 진열 등 단기 알바를 전전하며 생활했어요. 그렇게 10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병원비와 재활치료비로 모아둔 돈의 대부분을 썼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남편의 병간호를 하면서 일도 해야 했다는 점이에요.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지 2년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65살에 홀로 남겨진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때마침 큰아들이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저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며느리와의 갈등이 시작됐고 손주들 앞에서 싸우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결국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서울로 다시 올라왔어요. 아파트는 이미 팔아 자식들 대학 교육과 남편 병원비로 써버려서 전세금 3천만 원짜리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사는 생활은 생각보다 더 외롭고 힘들었어요. 국민연금이 22만 원 나오는데 이것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죠. 기초연금은 30만 원 정도 나오니 합해서 52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35만 원에 공과금 내고 나면 식비로 쓸 돈이 거의 없었어요.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공원 청소 일을 했는데 한 달에 27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 돈으로 겨우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사람들을 만나고 몸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공원 청소 일을 3년 정도 하다가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 일자리로 옮겼습니다. 월급이 조금 더 많아서 48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몸은 점점 늙어가는데 일은 더 힘들어지고 수입은 늘지 않으니까요. 그러던 중 작년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어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요. 저한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전세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고민하던 중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영구임대 아파트에 신청했어요. 다행히 1년 정도 기다린 후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용 면적으로 하면 8평 정도 됩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예요. 월세도 13만 원으로 이전보다 많이 줄었고요. 영구임대 아파트로 이사 온 것이 제 노후 생활의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월세 부담이 줄어드니 식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조금이나마 늘었거든요. 주변에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도 많아 말동무도 생겼습니다. 지난달부터는 복지관에서 하는 뜨개질 수업도 듣고 있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정말 즐거운 시간입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 할머니들과 수다도 떨고 작품도 만들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아침에 분리수거 일을 마치고 나면 보통 점심은 집에서 먹습니다. 밥 한 공기에 김치, 계란말이 정도로 간단하게 차려 먹어요. 점심 먹고 잠깐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오후 시간은 주로 동네를 산책하거나 복지관에 들러 시간을 보냅니다. 복지관에서는 무료로 차를 마실 수 있어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저녁은 보통 오후 5시경에 먹어요. 가끔 아이들이 반찬을 가져다 주면 좋지만 대부분은 제가 직접 장을 봐서 요리합니다. 식비를 아끼기 위해 마트에서 할인하는 식품을 주로 사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들은 반값에 살 수 있거든요. 저녁을 먹고 나면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밤 9시면 잠자리에 들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니까 일찍 자는 편입니다. 제 하루 일과는 이렇게 단순하고 반복적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같은 패턴으로 생활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식들이 찾아오거나 제가 아이들 집에 가기도 해요. 큰아들은 지방에 살고 있지만 둘째와 막내는 서울에 살고 있어 가끔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이들도 각자의 가정이 있고 살림살이가 빠듯한 걸 알기에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큰아들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데 아이 셋을 키우느라 늘 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둘째는 자영업을 하다가 코로나 때 가게를 접었고 지금은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막내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결혼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손을 벌릴 수 있겠어요? 오히려 명절이나 생일 때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용돈을 주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엄마로서 그 정도는 해주고 싶거든요. 얼마 전에는 큰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축하한다고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 보냈습니다. 한 달 생활비의 상당 부분이었지만 손자의 기쁜 소식에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가장 힘든 건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후회입니다. 젊었을 때는 당장 아이들 키우고 생활하기에 바빠서 노후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국민연금도 직장 다닐 때만 납부하고 실직 후에는 여유가 없어 계속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금액이 22만 원으로 적은 편이에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 나가기 전에 1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가끔은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체조 교실에도 참여해요. 아직까지는 큰 병 없이 건강한 편입니다. 고혈압이 있어 약을 먹고 있지만 관리만 잘하면 문제 없다고 해요. 의료비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라 병원비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외래 진료는 1,000원 입원하면 비용의 10%만 내면 되거든요. 약값도 처방전 하나당 2,000원 정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 혜택이 없었다면 병원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작년에는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MRI 검사를 받았는데 의료급여 덕분에 3만 원 정도만 냈습니다. 일반인이었다면 3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내야 했을 거예요. 그래도 의료비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의 생활비입니다. 지금은 일을 할 수 있어 분리수거 일로 48만 원을 벌고 있지만 나이가 더 들면 일하기 어려울 텐데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국민연금 22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을 합쳐도 52만 원인데 이것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 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하는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치면 그 기준을 넘어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의료급여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들 중에는 자식들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친구는 딸이 월 50만 원씩 보내준다고 해요. 또 다른 친구는 아들 내외가 집 근처로 이사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용돈도 준다고 합니다. 부럽기도 하지만 모든 가정이 다 다르니 비교할 수는 없겠죠. 제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저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아이들에게 부담되지 않는 것이 소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복지관에서 영화 상영을 해요. 최신 영화는 아니지만 무료로 볼 수 있어 자주 참석합니다. 지난달에는 옛날 영화 국제시장을 봤는데 주인공의 삶이 제 인생과 많이 닮아 있어 눈물이 났어요. 힘든 시절을 견디며 자식들을 키워내는 모습이 저와 비슷했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이라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조금이라도 수입이 생기고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있으니까요. 혼자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질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 들은 뜨개질도 계속해서 실력을 쌓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손녀들에게 제가 직접 뜬 목도리를 선물하고 싶어요. 일하면서 받는 월급은 비록 적지만 그래도 제가 번 돈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제 자존심이자 위안이에요. 가끔은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외로움이 밀려와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해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면 내일도 버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나이대의 많은 어르신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살고 계실 거예요. 특히 여성 노인들은 젊었을 때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일할 기회가 적었고 경력 단절도 많아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처럼 국민연금도 적게 받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얼마 전 복지관에서 만난 박순자 할머니는 국민연금이 18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셨어요. 기초연금 30만 원을 합쳐도 48만 원인데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복지관에서 하는 공공일자리에 참여해 한 달에 27만 원을 더 버신다고 해요. 제가 사는 영구 임대 아파트에도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대부분 국민연금이 적게 나오거나 아예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초연금과 일자리 사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계시죠. 지난주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갈등이 있었어요. 윗집에 사는 젊은 부부가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해서 잠을 못 잤거든요. 처음에는 참았는데 몇 번 반복되자 결국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부부가 예상외로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어요. 죄송합니다, 할머니. 저희가 더 조심할게요. 혹시 또 시끄러우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며 과일까지 한 봉지 들고 사과하러 왔더라고요. 세대 차이가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일 끝나고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런 것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자식들과 대화도 하고 사진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손녀가 학교 발표해야 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볼 수 있었어요. 직접 가지 못했지만 영상으로나마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매달 한 번씩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해요. 지난달에는 경복궁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외출이라 정말 즐거웠습니다.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함께해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가끔은 옛날 생각이 나서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보기도 합니다. 결혼 초기에는 가난했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노후를 보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감사한 일이 많아요. 건강하게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 가끔이지만 자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되어주고 걱정은 덜었다는 것 등이요. 어제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옛날 이웃을 만났어요. 예전에 아파트에 살 때 같은 층에 살던 이웃인데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분도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신다고 해요. 다행히 자녀들이 가까이 살아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분을 보니 저도 더 긍정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에는 노인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낯설어서 잘 가지 않았는데 요즘은 종종 들러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서로의 사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생각에 위안을 받기도 해요. 어떤 할머니는 자식들이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저는 가끔이라도 아이들을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도 제공해요. 매주 목요일 점심인데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반찬도 다양하고 고기도 나와서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다른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는 시간도 즐겁습니다. 저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는 이런 소소한 일상이 큰 위안이 됩니다. 올해 겨울은 유독 추웠는데 난방비가 걱정이었어요. 다행히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아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절약하려고 전기장판만 틀고 지내는 날이 많았어요. 추운 날에는 복지관에 오래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따뜻하게 난방이 잘 되거든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제 같았던 일들이 벌써 10년도 더 지났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에 굴곡이 많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제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힘든 점이 많지만 저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월 70만 원으로 살아가는 71살 노인의 일상입니다.